자, 이번 세션의 주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여러분은 우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이 우주는 미지의 세계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느샌가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 끊임없는 도전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 누리호의 발사 성공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서 우주에 대한 많은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자, 이번 세션에서는 확장 우주, 인류의 담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역시 단상 위로 모셔보도록 하죠. 먼저 스타버스트 한국 대표 김상돈 사회자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요. 또 태양계 홍보대사 폴륜 교수님,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님, 그리고 주식회사 컨택 이성희 대표님까지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 위에 착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는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주최 측에서 이 세션 순서를 참 멋지게 배치하신 것 같습니다. 좀 전이 바이오, 생명 쪽이었고 지금이 이제 우주 세션인데요. 이 탐구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내적인 탐구가 바이오라면 이제 지금부터 약 90분 정도에 걸쳐서 저희는 우주 좀 큰 공간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새 연사분들의 발표를 듣고 또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서울 미래 컨퍼런스 세션 2의 좌장을 맡은 김상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공 우주 방산 분야의 전문 억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는 미국에 본사를 둔 스타버스트라는 회사의 한국 대표를, 지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마 제가 아까 듣기로 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학생뿐만 아니고 여러 시민 여러분들도 또 관계자 여러분들도 뉴스페이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기존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던 스페이스를, 물론 정부 관계자분들은 그 용어 싫어하시겠지만 올드 스페이스라고 불리게 됐죠. 과거에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 드디어 이제 미국을 위시로 해서 우리나라도 여기 컨택 대표님도 오셨지만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이 회사가 주도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세 분 연사분들, 나사 태양계 앰베서더를 대표하시는 폴륜 교수님,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님, 그리고 기업을 대표하시는 컨택, 주식회사 컨택의 이성희 대표님께서 각각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실 테고요. 마침 또 그 구성 자체가 우리 소위 말하는 산학연 대표분들이 한 분씩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나사를 대표해서 현재 미국 엘 카미노 대학의 수학과 교수님도 하시면서 나사의 태양계 앰베서더, 이름이 참 멋지죠? 어찌 보면 저기 스타트rek의 어떤 태양계 대표처럼 들리는데요. 폴륜 교수님께서 나사의 연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순수 연구자의 입장에서 우주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폴륜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상당히 그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박사학위인데 일단은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제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목표는 오늘 지금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가 계시는데 더 큰 그림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사가 향후 30년, 40년, 50년 동안 뭐 하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제 저는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이제 하버드라는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의 내용을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단원 1은 은하, 우리 은하 너무 잘하는 은하. 그 다음에 나사는 대체 어떤 기관이지? 그 다음에 아폴로 달 탐사. 그 다음에 근지구 탐사. 그리고 아르테미스 달 탐사. 그 다음에 화성 탐사. 그 다음에 소행성 탐사.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경제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해서 스페이스 이코노미를 통해서 저의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단원 1, 은하계. 은하계가 상당히 크죠.
저희가 잘 알지만 빛은 상당히 빠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한 7바퀴 방향 돌죠. 근데 그 속력으로 해서 한 10만 년을 날아가야 우리 은하계를 이제 끝에서 끝으로 가죠. 엄청난 큰 곳이죠. 근데 저희 이야기는 바로 한 조그만 동네, 우리 태양계라는 곳 쪽에 있는 지구와 화성과 달,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갈 길이 상당히 멀죠. 그 다음에 이런 은하계가 우주 밖엔 수없이 많죠. 그래서 아직 인류의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걸 이제 알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좋고, 저희의 아마 이런 노력들이 향후 이제 우리 후손들은 이 광란한 우주나 우리 은하계나 다른 은하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희들이 한 것이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나사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1958년도에 이제 나사라는 기관이 생겼는데요. 과거 60여 년 동안 이제 60여 년 동안 나사는 뭘 했냐면은 큰 대작을 쓴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전쟁과 평화 같은 대작을 읽는다면 우리가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혼돈이 되겠죠? 너무나 많은 인물이 나오고, 그래서 나사의 수많은 곳을 가겠는데 목성도 가고 토성도 가고 제임스 웹 망원경도 보는데 대체 나사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이 제 강의를 통해서 나 나사가 이거 왜 하는지 알아. 기사를 읽던 유튜브 보시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 파운데이션을 제가 드리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는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갑니다. 첫 번째, 우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생명체가 과연 밖에 있을까? 세 번째, 지구를 지키고 지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나사가 어디를 가든 이 세 개의 주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미국의 나사는 뭐냐면 항상 띠이 뭐냐면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모든 것이 나오니까 바로 이노베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통해서 나사는 어떤 걸 주냐면 세 가지를 달성하려 합니다. 바로 우주를 통해서 우주 경제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들을 만드는 것이죠. 스페이스X가 실적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나사의 큰 전략 속에서 나온 훌륭한 결과물이겠죠. 그 다음에 국제 협력을 이루자. 대한민국을 통한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주 발전을, 우주 탐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자. 그 다음에 기관과 국가기관들의 협력. 하지만 나사는 매년 올해는 $24 billion.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 환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뭘 원하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과학적 영감을 주자. 왜? 국가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니까요. 그렇죠? 많은 모든 국민들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학생이든 과학적 사고를 한다면 국가 발전에 상당히 큰 기여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 세금이 들어와서 모든 걸 수출하면서 국가에 다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나사의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사는 크게 어디 가면 네 곳을 갑니다. 왼쪽 분에 이제 맨 위쪽 보면 힘우주 탐사가 있죠. 그죠? 힘우주 탐사,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10개 씌우는 건 지금 현재 탐사고 진하게 찌인 것은 미래 탐사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현재 탐사와 미래 탐사를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게 있는데 제임스 웹은 우주의 상당히 조그만 부분을 깊숙이 보는 거죠. 근데 그중 하나가 스피어 X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어 X는 우주를 크게 보는 건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협력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박수 한번 같이 쳐볼까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스피어 X는 대한민국의 천문연구원이라는 기관, 우리 황정호 박사님이 계신 천문연구원에서 실제로 그 장비 인프라레드의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대한민국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탐사는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 탐사가 있는데요. 태양을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전문가 한 분 계세요. 바로 황정호 박사님께서 이 태양 탐사의 중요한 아주 전문가십니다. 우리가 요번에 태풍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일기예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는 어마어마하겠죠. 우주에서 역시 태양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태양에 대한 일기예보, 스페이스 웨더링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우리 황정호 박사님께서 아마 더 설명 많이 해주시겠죠? 전문가시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플래너터리 사이언스,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가보는 거죠. 사실 오늘 만나서 우리 세션 1에서 많은 박사님께서 과학자께서 말씀하신 게 우선 지구의 환경 변화지 이런 건데 우리가 온난화를 이해하는데요. 금성 탐사를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행성에 감으로써 우리 지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플래너터리 사이언스라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나사가 최근에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최첨단의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생명공학에서 연구하는 목적에서 디비전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 디비전을 하고 지구에서 목표가 나가서 일단은 실험을 하게 한 거. 그런 디비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많은 분들이 나사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데 나사는 어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간이 있고 각 특성화된 곳이 있죠. 특히 제가 생각하는 로스앤젤레스 근처는 JPL이라는 곳에서는 로봇 탐사를 중심, 휴스턴에서는 인간 탐사 중심, 그다음에 이번에 다누리호가 발사된 커네버럴 그 올란도 근처 디즈니월드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 근처에서는 발사대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퍼쳐져 있고 사실 미국의 나사를 보면은 나사의 많은 리서치들이 한 38%의 모든 리서치들이 미국에서는 나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보고서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나사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주를 통해서 어떤 리서치 R&D가 상당히 많이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아폴로 달 탐사는요 왜 시작됐을까요? 1945년 2000년 이후에 냉전이 시작됐죠. 그리고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힘의 대결은 양국의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면한 구소련의 대결은 우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고수련이 리드를 했거든요. 인공위성이나 사람을 먼저 보냈는지. 그래서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달을 가기로 하고 인간 탐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멀큐리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우주 환경에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실험한 다음에 1968년도에 아폴로 8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르테미스 2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한테서 한번 갔다 오는 걸 성공을 했고 90은 테스트를 했고 장비를 11호를 통해서 1969년도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 13은 장비를 다시 테스트하고 달에 가면서 근데 13은 우리가 영화에도 나왔죠. 실패했지만 사람을 살렸고 그다음에 14, 15, 16를 지속을 했는데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지속 가능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아폴로 탐사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2022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냐면 1969년도에 미국이 보입니다. 그 당시 미국인들은 상당히 그 열광했는데 그래서 국가가 우주 정책을 필 때는 뚜렷한 과학적 비전과 어떻게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지속 가능해서는 그런 비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주청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상당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국가 예산이 들어서 사용되는데 그것이 정책을 잘 반영하시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호입니다. 아폴로 18호인데 이것이 달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관두고 구소련과 소유주와 아폴로 18호가 지구에서 도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향후 몇십 년 동안의 근지구 탐사를 리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죠.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취를 제가 본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허블 망원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블 망원경은 날라서 이제 고치고 봤죠. 그리고 90년대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수많은 그 아름다운 우주의 사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허블에서 나왔죠. 최근에 제임스 웹이 나오기 전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우주관을 바꿨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축구 운동장 크기, 축구장 크기의 국제 우주정거장을 지은 겁니다.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한 250여 분이 다녀왔고요. 그중 이제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소연 우주인이시죠. 10일 정도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한 3천여 개가 온갖 우리의 가능성 있는 실험한 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주인들은 과연 무엇일까? 우주인들의 역할은 바로 실험을 하는 랩 테크니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나 기업이 부탁해서 이런 실험해봐 하면 그걸 수행하는 것이 우주인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할까요? 미국에서는 타이드, 그러니까 세탁용 회사죠. 이런 곳이 친환경 어떤 세척지를 만들어서 실험을 우주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지금 텔레미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에 있었는데 우주에서 엄청난 머기라는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이 암 치료제 같은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이런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우주에서는 이런 구조가 살면서 스트럭처 베이스 메디슨이거든요. 많은 제약들이, 약품들이 그럼 성능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 실험이 일어났고 여기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한 명이 바로 일본입니다. 우주 밖에서 일어난 모든 실험의 한 대부분이 한 40여 %가 일본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한국 쪽에서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파이버 optic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광케이블이 있죠, 여러분. 광케이블이 없다면 인터넷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바라보는 건 지블란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거는 한 데이터 로스가 한 200배가 약하기 때문에 200배 정도 성능이 가는 다른 차원의 광 케이블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5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건 당연히 가라앉겠고 가벼운 건 뜨겠죠. 한번 왼쪽 사진을 보시죠. 지구에서 만들면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지는데
우주 밖에선 엄청나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을 준비한다면 핵심이 뭘까요? 커넥션이겠죠. 데이터의 통신이겠고 그 엄청난 데이터 처리는 결국은 이런 핵심적인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90년대부터 이런 데 연구를 계속해 오는데 이런 것을 차세대를 선진국들은 일본이나 미국 그다음에 유럽들은 우주에서 수십조 원의 돈을 쓰면서 여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는 아마 지구를 개선하기 위한 지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연구가 진행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주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제 달과 화성으로 향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그 이 책상에 있는 이 물이요 지금 지구상에는 얼마일까요? 한 1,000원 정도 하나요? 500원, 1,000원? 우주정거장에서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한 45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1,0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그렇다면 식물이나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배달한다면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주 시대를 준비한다면 벌써 우리의 먹을 거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준비하고 이소연 우주인 역시 10일 동안 있으면 실험을 하셨는데 이런 식물 키우는데 실험을 참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달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달에서 우리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뭐로 쓰죠? 시멘트 같은 거 쓰잖아요. 우주에서는 분명히 그 화학적 반응이 다를 거예요. 이런 것까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시멘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죠. 자, 온도를 생각해보요. 이게 우주 시대가 얼마나 왔나? 지금 이 노란 게 오렌지색으로 보니까 바로 이거는 에어포트가 아니라 스페이스포트입니다. 스페이스포트. 미국에 존재하는 우주 공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색은 이제 미래 지은 건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서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성희 대표님께서 이따가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바로 미래세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멋있는 강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거의 국가 예산을 우주 산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항상 그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밀리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급한 어떤 교량이라든지 사회복지라는데 밀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국은 과연 1950년대 말부터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가? 바로 국민과 교감하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나사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 신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바로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 근데 이제 한 형제는 아폴로는 당연히 남성이고 아르테미스는 바로 여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왜 두 번째 달 탐사가 아르테미스인죠, 그죠? 그렇죠? 아폴로가 처음이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아르테미스는 여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사가 요번에 첫 번째 우리가 달을 다시 보낼 때는 여성 우주인이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 민족인 유색 인종이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이 뭘까요? 바로 어떤 남녀 평등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가 상당히 인종 갈등이 상당히 미국 사회를 힘들게 하죠. 그런 사회적 문제까지 대실하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인과 서양인들의 가장 어떤 정서적인 핵심의 이런 문화권까지 연결시키면서 국민적 감성을 동요를 함으로써 상당히 그 참여도를 많이 높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상당히 나사를 잘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아마 우주 탐사라든지 어떤 기업이든 국가든 할 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향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 K-팝 하면은 BTS가 있죠, 그죠? BTS가 K-팝 트렌드를 많이 이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주 탐사에서는 트렌드를 나사가 이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나사가 하는 방향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트렌드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향후 저희가 1998년부터 국제우주에서 상당히 많은 실력을 키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달로 가는 겁니다. 달에서 실력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20년, 30년, 40년 동안 일어날 가장 중요한 우주 탐사의 트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폴로 탐사와 달리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21개 국가가 아르테미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이걸 아르테미스 탐사 협약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1945년 2차 선 이후에 미국 주도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는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다음에 2000년대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버추얼 스페이스, 온라인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꿔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것이 경제권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어떤 또 체제를 만들었죠. 바로 이제 진정한 리얼 스페이스에서 또 하나의 어떤 체제를 만드는 거지. 국제 규범이나 룰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코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시 사인을 했고 아무래도 지금 국제 협력을 통해서 달 탐사는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단누리호인데요. 우리 황경 박사님께서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여기는 6개 장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사의 장비입니다. 9명의 나사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큰 의미는 우주가 인류가 같이 합쳐서 달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먼저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하면서 나사의 장비는 그걸 물의 양을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역시 미국의 나사, 미국 정부나 나사의 역할은 뭐냐면 우주 탐사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이번에 모든 장비들은 상업 회사들인데 이 밑에 있는 회사들이 뭐냐면 택배 서비스 회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달 택배 서비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주 경제권을 다시 살려는 미국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겠고 2024년도에 대한민국의 장비 여기도 역시 황정화 박사님이 계신 천문연구에서 만든 장비가 날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황정화 박사님께서도 설명해 주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다시 준비했는데 요번에 최근에 9월부터 10월까지 4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를 보고 아직 참 왜 이렇게 못 가는가 했을 때 빌 넬슨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미 상원이셨고 우주인이셨는데 본인이 갈 때도 셔틀 프로그램 할 때도 4번인가 5번 탔다 내렸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거고 혹시라도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나 어떤 항우연에서 발사체를 제 시간에 못 보낸다면 왜 이렇게 못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주 탐사는 되게 어렵고 안전이 중요한 거지 뭐 미루고 그런 건 그렇게 걱정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한민국 어떤 항우연이나 어떤 여러 기관에서 못할 때는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또한 올해 지금 10월도 하고 11월도 하는데 언제 발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자, 여기는 나사가 달과 화성을 보내기 위해서 보낸 우주인들입니다. 여기서 한 명 관심 있는 인물은 우리 앞쪽에 쓴 자니 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20대 만나 뵀어요. 제 친구의 이제 조카라 만나 뵀는데 그때는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 해군 네이비실 해군 특공대였고 한 100여 차례 전투에 실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전쟁에서 동료까지 이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픔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졸업한 자 군대 갔다가 그 다음에 학교를 가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자 된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라는 곳에 가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본인은 지금 엄청난 경쟁률, 10,000명, 20,000명 선출해서 선출되는 거거든요. 본인은 뽑힐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참 똑똑한 젊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 사촌 동생들이 저 아이 친구들이라 물어보니까 최근에 비행기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비행기 훈련하고 있어서 제가는 이분들은 분명히 달을 가게 되는데 분명히 화성에 갈 때는 한 명 정도는 의사여야 되거든요. 갔다 갈 때 보통 한 번 갈 때 6개월, 8개월 갔다 돌아오면 뭐 2, 3년 걸리기 때문에 의사는 분명히 한 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니 킴이 분명히 인류가 최초로 화성을 밟을 때 그중 한 명이 될 거라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와는 달리 일단은 지구에서 와서 이 오라이온 캡슐이 또 우주정거장을 짓습니다. 이게 루너 계획인데 벌써 큰 우주정거장을 지어봤으니까 이건 더 규모가 작거든요. 짓고 여기서 장비나 사람이나 했다가 돌다가 이제 원하는 착륙지가 선정되면 바로 스페이스X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페이스X라는 버스링을 타고 달에 착륙하게 된다. 역시 상업화하는 미국의 큰 전략이 보이시게 되겠죠? 자, 가서 요거는 이제 GM이 이제 프로포즈한 그 기계인데 GM이라든지 토요라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 같은 기업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현대 그 연구소 강의했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어저께는 GS 그룹의 이제 회장단하고도 강의했는데 대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삼성에서도 강의하시는데 새로운 그 경제 영역으로서 새로운 경쟁으로서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여러분은 그럼 우주를 탐사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지?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한 환경인데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는 새로운 우주복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밖에 나가면 너무 고립되거든요. 오늘 우리 버추얼 스페이스 같은 거 봤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게임도 필요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식물도 누가 키워요? 농부도 필요하겠고 호텔이 있다면 호텔을 경영할 사람 필요하고 우주에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음악가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근육 손실 같은 게 많거든요. 아까 텔레미어 말씀했는데 텔레미어가 아까 교수님께 간단히 보니까 우주공간에서 짧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근육 손실이나 많은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생명과학자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하는 그런 운동을 시키는 분도 필요하고 해서 우주 시대는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있는 부분을 우주 환경에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우주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음악가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광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필요하고 많은 게 너무나 많은 물체여서 부딪히고 좀 법적인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언론인도 필요하고요. 모든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주 시대의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 우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주 환경에서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시면은 여러분은 우주 시대의 주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작년에 우리 이제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에이션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걸 작년에 했는데요. 저 오른편에 계신 분이 왼쪽에는 저건 걸 아시겠죠? 제 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마키라식이라고, 이분은 누구냐면 여태까지 보여준 달 로켓, 아까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오라이언, 그 다음에 아까 달 궤도 그 우주 정거장, 달 착륙선, 달 기지 모든 걸 총책임지는 분이세요.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가 질문 중 하나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에 참여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보니까 기업 참여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수소 에너지나 배럴이나 그 다음에 현대 같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인수했지 않습니까? 로봇. 근데 이런 거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누리호의 중요성, 왜 그것이 중요한가? 먼저 가서 우리가 사람 보내기 위해서 착륙지도 알아보고 토양의 특성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참여에 대해서 가능성이 많고, 나사의 입장이 이겁니다. 나사의 입장은 왜 국제 협력을 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두 번째, 나사가 못하는 걸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사에게 아르테미스 3사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기업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우주 환경에서 제안하시면 분명히 대한민국이 우주 탐사에 있어서 주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 탐사. 화성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는 한반도에서 냉전이 시작됐고 베트남 정도 이어졌고, 지구상에서는요, 우주에서는 달에서 먼저 1차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이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구소련과 미국의 힘의 대결이 누가 먼저 화성에 가는가를 했는데 빨강색은 구소련이거든요. 구소련이 완패로 끝났습니다. 나사가 성공을 거뒀고, 90년대 말에 나사도 좀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99년도에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모토가 더 빠르고 더 싸게. 그러고 나서 나사는 배웠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2000년부터는 한 번도 실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 역시 많은 실패를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안정된 그런 기관을 했고, 그래서 요번에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도 자꾸 4번 딜레이하는 거는 나사에서는 그냥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화성에 착륙된 모든 로봇인데 녹색하고 파란색은 이게 색깔이 입힌 거거든요. 여기는 저지대입니다. 70년대부터 2021년까지 착륙했는데 왜 다 저지대로 갔을까요? 생명 흔적을 찾기 위해서. 과거에 몇십억 년 전에는 화성도 지구와 같은 환경이었거든요. 물이 흘렀고,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화석이라는 데 그게 존재하는데 어땠을까요? 다 하류에 쌓였겠죠. 유기물이 있다면. 그래서 계속 하류로 가게 되고, 저기 마르스 2020 퍼시먼스 로버 같은 경우가 착륙지는 저도 착륙지 선정 과학자로 참여했고, 저희가 보통 5년 보냅니다. 5년 보냈고, 제가 보기에도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저도 여기에 한 투표를 붙여서 여기가 퍼시먼스 로버가 착륙한 곳인데, 이 기계가 어느 사이즈냐면 한 900km고 여러분 한 소형 자동차 사이즈입니다. 소형 자동차. 그다음에 이게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도 계속 만들어내고, 이거는 기계가 너무 커가지고요, 핵으로 가야 돼요. 핵으로 가는데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핫패드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보이시겠죠? 왜 하류 쪽으로 보이는지, 그죠? 그래서 흔적이 있다면 이런 데 있을 것이고, 일단은 나사는 이곳에 가가지고 다 이제 걷어온 다음에요, 걷어와서 이거 지구로 갖고 올 겁니다. 나사의 탐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향후 50년 동안 모든 곳에 가서 표본을 갖고 돌아온다. 이것이 향후 50년 동안 나사의 가장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자, 왼쪽 사진은 저희가 압니다. 우리의 라이트 형제들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1903년 나는데,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동료에서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서 날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향후 우리 탐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왜 이게 힘드냐면 지구의 대개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것이 상당히 성공적이고, 현대에서 제가 강의했을 때 엔지니어들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힘들 텐데. 역시 엔지니어들은 이해하시더라고요. 대기가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향후 우주 탐사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나사는 인간 탐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성 인간 탐사 준비를 했고, 40여 개의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제안한 게일 분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탐사 준비를 저는 2015년에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태양과 이게 소행성인데요. 여기부터 천문학자도 계시지만 이 소행성들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과 지구 만드는 나머지 찌꺼기거든요. 우리가 혹시 부엌에 갔을 때 뭐가 남아 있으면 어떤 요리가 있는지 알잖아요. 소행성을 하면 우리 태양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소행성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딪히면 저희들에게 상당히 상처를 주겠죠? 그래서 2주 전에 나사가 부딪혀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오는 애들 궤도를 바꿀 수 있을까 실험했습니다. 성공을 했고요. 지금 황정 박사님 계신 천문연구에서 대한민국 상공을 지날 때 관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원으로 봅니다. 올해 보물섬 지도를 파는 회사들이 생겨났어요. 소행성들은 값어치를 보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이거든요. 금덩어리, 어떤 비싼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하는데 2020년에 일본에서는 소행성 가서 직접 표본을 갖고 왔고요. 이 오스트레일리아로 떨어졌고요. 나사 역시 한 300m 된 이 행성에 가가지고 부딪혀서 2020년 찍은 거거든요. 지금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밖에 있다면 그거를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 인류가 갖고 있고요. 스페이스 이코노미. 경제권은 이제 우리 이성희 대표님께서 기업자시니까 많이 말씀해 주실 건데 여기서 하나 숫자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이성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1022.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올해 발사된 1월부터 6월까지 발사된 인공위성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주 시대의 바로 온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00개 이상이 날아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우주 시대는 우리보다 더 빨리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분들이 누구시냐? 이 왼쪽에 계신 분 보이시죠? 아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대한민국 힘은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께서 항상 신문상에 보시는 우주 기업체 대표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뭉치셨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항상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폴리온 교수님 그 나사의 태양계 앰베서더로서 그 태양계 앰베서더의 역할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사라는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사이의 가교 역할, 방금 이렇게 좋은 강연 주신 것처럼 어려운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민간에서 사회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발표해 주신 거의 키워드를 잠깐 보면 새로운 도전, 이노베이션,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진 말이 과학적 영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기관들도 좀 참고를 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달이나 화성 개척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